새로운 성장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명 모델 2 레드우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은 테슬라가 앞으로 점프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 얘가 인간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FSD 12는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간을, 운전자를 학습해서 이 룰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뭐 수천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증감 추세라는 지표가 나온다라면 AI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장에 알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은 충분하게 테슬라의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챗GPT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가 왔다라는 평가를 좀 bullish하게 시장을 좀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FSD를 중국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 또는 유럽 정부에서도 하게 해달라. 올해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것도 중요한 점프를 할 수 있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테슬라가 정말 AI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표는 FSD의 미국 고객의 증가수와 중국과 유럽에서의 허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지표로 보시면서 테슬라가 이 지표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맞아지면은 AI 기업으로서의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웃TV의 이웃누나 유재입니다. 오늘도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테슬라 아저씨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글쎄요, 박사님은 그런 수식어가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테슬라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그만큼 많으신 분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블루닷 AI 연구센터의 강종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M7 종목하면 오랜 또 이들의 경쟁력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네. 다들 AI에 한 다리씩은 다 걸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우리가 정말 자식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다가도, 네. 이게 또 기업별로 뭔가 좀 다른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전문가분의 네. 이 진단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저는 네. 우리 박사님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AI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학부부터 경제학하고 경영학이 거기 이제 통합돼 있어서 학부부터 하고, 또 거기 이제 학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코볼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를 학교에서 강제로 배우게 시켜서 시험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었고, 석사과정 끝나고 나서 잠시 이제 독일에서 IT 기업을 창업도 좀 했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는 제가 경영학 지도 교수님하고 경제학 지도 교수님 섞어서 디지털 경제, 지금으로는 이제 투사이드 마켓 시어리라고 해서 201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지만 디지털 시장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됐고, 저는 물론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들을 투자하는 회사 대표로도 좀 있었고요. 구글하고도 프로젝트를 했었고, 네이버하고도 한 2년 프로젝트를 했었고, 카카오하고도 2년 프로젝트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게 됐었고, 자연스럽게 AI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책도 계속 쓰게 되고, 글도 계속 쓰게 되고, 이러면서 AI라든지 기본적으로는 애플의 경쟁력, 메타의 경쟁력, 그런 거를 제가 더 코어라고 해서 제 미디어, 글 쓰는 미디어를 만들어서 계속 글도 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전에는 이제 다른 데다가 계속 글도 끼고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대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요. 회사 일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AI 관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많은 산업들에 대해서 그만큼 이해 폭이 넓으신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네.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습니다. 테슬라 1분기 배송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네. 이런 충격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아주 정도의 충격적이었죠.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월가 일부 비관론자들은 잘 만났다, 얘 이제 파산으로 간다란 말까지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면 3일은 기다려봐야 됩니다. 3데이 룰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를 워낙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랑하는 우리 캐시 우드 같은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80만 주를 구매를 했죠. 네. 아예 떨어지니까 추가 구매에 들어가는,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낮춰도 근데 이미 3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큰 변화가 있는데, 다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예상했던, 물론 예상 숫자보다도 적었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보고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이 물어봤죠. 올해 매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내놓을 수 없다. 눈에 띄기에 둔화될 것이다. 눈에 띄기에 둔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보통 가이던스를 내놓죠. 올해 판매 목표량을 뭐 작년에 180만 대 넘었으니까 230만 대를 팔겠다, 210만 대를 얘기할 때 가이던스가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트죠. 자기의 매출 전망을 내놓는 건데 그거를 못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만큼 2024년은 불안한 해고 어려운 해일 거라고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인정했고 일론 머스크는 또 이걸 좀 멋지게 또 은유적으로 표현했죠. 두 개의 곡선, 두 개의 성장 곡선 사이에 낑겨 있는 지금 거다. 이 하나의 곡선은 모델 3와 모델 Y가 이끌어갔던 곡선인데 이게 상승을 타다가 이제는 완만한 상승세를 타는 그 구간으로 들어섰고 새로운 성장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일명 모델 2 레드우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빨라야 2025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2024년은 테슬라가 앞으로 점프업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미 1월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사실 확 떨어졌거든요. 계속 하락하는 추세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모멘텀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카탈리저터는 어디일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사실은 물론 이번에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못 팔면서 AI 기업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저는 올해 뭐 한 5, 6%의 성장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매년 50%의 성장을 그렇지. 약속했었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성장이지만 이번에 FSD 버전 12.3.3 이것을 지금 현재 한 달간 FSD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무료 공개로 나섰던 거는 단순하게 시장에다가 그냥 떡밥을 던지기 위했다기보다는 이 FSD 버전 12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통계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버전 10이라고는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체험하게 보게 한다는 거는 그중에 일부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보셔야 될 것은 FSD는 테슬라에서 오토파일럿 평가받는 거하고 FSD는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토파일럿은 오토 크루즈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앞차의 거리 유지하면서 달리는 거 정도고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거 정도는 거라고 본다라면 FSD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자율주행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허가된 것은 미국뿐이 없죠. 12,000달러를 내던 매달 199달러를 내던. 근데 199달러를 내는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통계 수치를 안 밝히고 있어요. 지금 199달러 내는 사람의 수가 어떤지. 애널리스트들의 전문가들이 추론하는 건 40만 대가 그 정도 내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미국에서 한 달간 무료로 했는데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어서 10만 명이 늘어난다. 또는 20만 명이 늘어난다는 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199달러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 프로핏 마진이 순이익률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10만 대가 늘어나고 20만 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지표가 테슬라가 AI 기업으로서 전환하고 있다라는 기업 지표가 처음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AI 기술 발전했다, FSD 잘 되고 있다, 옵티머스에서의 로봇 기술에서도 AI가 결합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선언인 것이지 우리가 재무제표로 경제지표로 바꿔내야 되거든요. 바꿔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서비스의 만족감을 느끼면서 지불의사로 매달 199달러를 낸다라는 거고 그것이 증가세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AI 서비스로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FSD 구독자 비율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제 밝힐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10위는 이제는 밝혀도 될 정도로 엔드-투-엔드 AI 처음으로 적용되는 종단간 AI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족한 거는 컴퓨팅 파워고 오히려 더 부족한 건 전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학습하는데 많은 에너지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FSD 버전 11까지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라 한쪽 엔드만 AI고 그 한쪽은 휴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짰던 코딩에 의해서 30만 줄이나 됐어요. 그 테슬라는 30만 줄을 되면서 여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규칙을 집어 있는 거죠. 네. 파란불에서는 달리고 자동차의 경우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앞차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을 경우 내가 달리는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줄이고 우회전할 때 뭘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을 다 집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그냥 집어 있는 거고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웨이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죠. 시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리나 벅스비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뭘 물어봤을 때 답할 때도 사람의 목소리를 인지하는 데는 인공지능이 쓰이는 거고 자 이렇게 인지했으니 어떻게 답할 거라고 인간이 짠 코드에 물어보면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짠 코드가 한쪽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센서가 있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또는 교통신호라든지 보행자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거고 인지한 정보를 인간이 짠 코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간이 짠 코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명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거죠. 컨트롤링 하는 건데
이 인간이전 코드를 이번에 버전 12에서 처음으로 다 삭제를 했습니다. 30만 줄을 삭제를 하고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 찍고 있는 이 8개의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데이터를 줄 테니까 너가 여기서 규칙을 도출해봐. 전통적인 코딩은 인간이 규칙을 집어있는 거죠. 인간의 코는 하나고 눈은 2개고 입은 하나다 라고 규칙을 집어있는 거고, 기계학습이라는 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주면 얘가 스스로 막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어머, 인간의 눈은 2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입은 하나구나, 이렇게 규칙을 신경망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내는 것이 보통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규칙을, 교통 운전과 관련된 규칙을 인간이 다 입력을 한 거죠. 시나리오별 대응처럼. 네, 그쵸? 다 입력을 한 건데 이제는 비디오를 가지고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하, 파란불에선 달리네? 그럼 나도 달리지. 아, 빨간불에선 멈추니까 나도 멈추지. 앞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네. 라고 이렇게 멈추는 거죠. 2023년 8월에 FSD 버전 12의 알파 버전이 나왔어요. 알파 버전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걸 몰고서 캘리포니아의 도로를 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회전교차로가 나오는데, 회전교차로에서 보통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모든 진입로에 있는 차량은 멈췄다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우회전할 때 이제 멈춰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차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뭐야, 버전 11이라는데 뭐 이렇게 훨씬 좋아졌다는데 왜 들어가지는. 버전 11에서는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인간이 규칙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운전자의 99.8%가 그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봐서 저기 없네 그럼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저기 차량이 있건 없건 우선 일단 멈췄다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회전도 여러분 교통 바뀌어서도 그냥 하잖아요. 봐서 사람 없으시면. 그러니 얘가 인간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FSD 12는 비디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인간을, 운전자를 학습해서 이 룰을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디오 학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FSD 버전 12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작년 7월부터 슈퍼컴퓨터 도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던 거죠. 슈퍼컴퓨터 도조가 올해 10월에 완성되지만 완성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설하면서 쓰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많은 부분 이제 완성 단계에 왔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이 미국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데이터도 들어가고 있고 유럽의 데이터도 들어가고 있고 중국의 데이터도 들어가면서 인간 운전을 학습하면서 룰들을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의 자신감에서 지표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미국에서의 FSD 돈을 $199 하는 사람들이 증감 추세를 만들어낸다라면, 왜냐하면 지금 FSD의 버전 11까지 비판론자들도 버전 12는 확실하게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수천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증감 추세라는 지표가 나온다라면 분명하게 유의미한 시장에 좋은 시그널로서 AI 기업으로서 테슬라가 전환하고 있다는 것들을 시장에 알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모멘텀은 충분하게 테슬라의 주가를 상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지금 챗GPT 모멘트, 우리 챗GPT 이후에 지금 세상이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또 우리가 아이폰 모멘트라고 했죠. 원 프로덕트, 원 서비스가 세상을 다 바꿨잖아요. 산업 질서를 바꾸고, 지금 사실은 뭐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것도 GPT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챗GPT 모멘트, 아이폰 모멘트가 왔다라는 평가를 좀 불리시하게 시장을 좀 테슬라를 좋게 보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올해 내로 지금 테슬라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유럽하고 중국 정부에 FSD를 중국에서도 가능하게 해달라, 또는 유럽 정부에서도 하게 해달라, 이런 상황을 유럽연합에서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올해 그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이것도 중요한 점프를 할 수 있는,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만약에 근데 이것이 2025년에 허가가 날 수도 있고요. 2024년에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봐야 돼요. 이것들이 얘기하는 AI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AI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표는 FSD의 미국 고객의 증가수와 중국과 유럽에서의 허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지표로 보시면서 테슬라가 이 지표 3개 중에서 하나라도 맞아지면은 AI 기업으로서의 전환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뭐 전기차 성장이 둔화가 되더라도 그냥 뭐 기존 차에도 그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는 차가 있다면 그것도 또 가능한 거고,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전기차 시장은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백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미 결정난 거고, 지연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전통 자동차 업체들, 왜냐하면 전통 자동차들이 연착륙을 해야 고용 문제도 안정화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대선이 있는데, 특히 있는 이 미시간주라든지 오하이오주에 있는 이 자동차의 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면서 이 전기차로 전환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 내연 기관을 판매를 금지했다가 2035년으로 연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 중간 단계의
법들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유럽에다가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현대자동차에도 다 해당되는 건데 킬로미터당 90g 이상의 CO2를 방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모닝이 96 나오거든요. 모닝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평균으로 합니다. 판매량 총량에. 만약에 아이오닉이 유럽에서 판매가 되면은 아이오닉은 0이잖아요. 네네.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던 간에 화석연료를 썼던 안 썼던 간에 좌우지간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CO2가 0g이면 나머지를 충분히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나오는 대로 유럽과 미국을 가는 이유는 유럽에서 제네시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아반떼를 판매하기 위해서 소나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차를 팔아줘야 됩니다. 이미 2020년부터 작동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27년 되면은 66g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5년에 유럽연합에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도 이미 쿼터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벌써 25%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스스로가 그리고 내연기관을 키울 이유가 없어요. 내연기관을 키우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이나 독일 기업에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기업들이 지금 보세요. 키워놨더니 비아디가 수출을 하고 지금 작년에는 여러분 2023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 원래 일본이었어요. 2022년까지. 2023년 중국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전기차의 이니셔티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여러분 자동차 시장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고 3위가 유럽이잖아요. 이 세계 시장이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 유럽 시장이 어떻게 전환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티핑 포인트를 전환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거고 유럽은 정상 근처에까지 왔고 미국은 아직 올라가지 중간 단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시장 중요하지 않아요. 연 120만 대, 130만 대 팔리는 시장은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그러죠. 프라이스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수요 공급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출 못하면 망하는 회사들이에요. 반드시 수출해야 되는 회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서의 전환은 우리가 올라가면서 플럭투에이션 많이 성장할 때도 있고 적게 성장할 때도 있고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 둔하죠. 성장 둔하죠. 그렇죠. 둔하라는 표현은 슬로잉이잖아.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하고 있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냥 매년 70%, 80% 성장할 줄 알았더니 성장률이 그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중국은 40%대에 가까운 자동차 성장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30%대의 성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30%, 40%도 작은 성장률은 아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중국이 경쟁력이 이렇게 빨리 좋아질 줄 몰랐던 거죠. 비아디는 제가 봐도 놀라운 수준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비아디를 사가지고 특히 유럽 사람들이죠. 미국은 아니고 유럽 사람들이 해가지고 비아디를 테스트하는 그런 거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능 부분에서도 거의 그 서구의 차량들과 한국의 차량들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자동차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비아디가 시거리라는 이 갈매기 시거리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 $10,000예요. 너무 싸요 전기차가. 너무 싸네요.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좋고 이런 차들이 막 퍼지니까 테슬라가 맥을 못 추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모델 2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모델 2는 2025년에서는 그것도 하반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24년과 2025년은 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이건 제가 뭐 직접적으로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로의 전환의 지표가 언제쯤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네. 될 것 같은데.